저는 아침마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그 미래를 보는 5%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드리는데 제 스타일이 주로 이제 과거에 어떻게 됐었다라는 부분보다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브리핑을 갖다 주로 좀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그런 부분인 건데 대략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런 폭들, 지지와 저항 부분들을 갖다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를 처음 보시니까 이거 갖다 좀 드리면은 이제 2022년도 자료인데요. 그래서 먼저 하락 목표치가 18,481달러입니다라고 이제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선세계를 갖다 그거 드렸는데 사실 이번 하락장에서도 선세계를 갖다 제가 그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릴 수는 없었죠.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선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세계 자리가 이번에 비트코인에서 꼬리로 잡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딱 그 자리를 찍었어. 근데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그건 좀 뒤에 가서 다시 또 여기서 한 번에 다 풀어버리면 안 되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갖다 한 거지 사실 그죠? 세력들이 그렇게 해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동성 있는 코인들 위주로 하시라고 매매를 하시라고 하는 게 다른 것들은 차트대로 움직여요. 그렇게 덩치 큰 놈들 비트하고 이와 같이 덩치 큰 놈들은 그런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한 달 전부터인가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을 갖다가 많이 비워놨어요. 그러니까는 리플을 매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코인베이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에서 주로 이제 메인을 나섰고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에서 갑자기 디패깅 되면서 유동성 공급하는 그런 툴들 마켓 메이커들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급락이 나와버리고 또 이제 시스템에 에러가 생기고 하면서 말도 안 되게 뭐 1.2달러 거기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엄청 내려가 버렸죠. 그렇게 돼서 사실은 뭐 엄청난 청산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 원래는 사실 1.85달러까지는 대략적으로 좀 봤었는데 최악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1.85달러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 근데 목표치는 어쨌든 2.5달러 그 전부터 말씀드렸었던 그 정도쯤이 원래 정상 범위에 속하는 건데 요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비껴났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공로를 힘입어서 좌우장풍은 사면을 받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어디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는 야수의 심장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에 국내로 이제 2,400만 원인데 그렇게 사게 되면은 바로 수익이 난다. 그걸 갖다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올 2월 달에도 79,000달러 그리고 73,000에서 74,600달러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게 105,290달러 하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계속 그 자리가 이제 야수 심장이고 그 다음 자리는 이제 10만 초반 정도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자리는 찍지 않고 이제 첫 번째 자리 원래 보통 첫 번째 자리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는 건데 그 자리보다 좀 이번엔 두 번째 자리 거의 가까이 이제 밀리면서 체결은 안 됐어요. 체결 안 되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이제 전망을 좀 아침 브리핑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브리핑 여러분들 읽으실 때 원래는 이제 세심하게 제가 안 해드리는데 과거에 했던 말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읽어드리고 있어요. 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읽어드리고 있으니까는 사실 저희 프로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뭐 군대에서 당직 쓰는 느낌이에요. 아침마다 브리핑 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당번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7시에는 무조건 하고 깨어 있어야 돼. 브리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평일날에도 그 시간에 눈이 떠져야 돼. 습관이어가지고. 그래서 참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브리핑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016년 그때부터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아침 브리핑을 갖다가 해왔었던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이 2시간이 좀 땡겨져가지고 그게 좀 피곤하다. 그 정도인 거고요. 자, 11일 날 엄청 여태껏 이제 암호화폐 쪽 시작하고 나서 이런 폭락은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뭐 12%, 20% 뭐 이 정도는 뭐 이건 별거고 아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99%. 그러니까는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경우죠.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상황들은 좀 1년에 한 2번 정도 올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은 그동안에 처음에는 과거에는 이제 현물만 있었죠. 현물만 있을 때는 뭐 여기 그때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얘기하면은요 하루에 100%도 찍어요. 차트대로 정확하게 딱딱딱 차트대로 움직이는데 이 선물 시장이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력들은 이제 현물은 청산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팔기 전까지는 뭐 재료가 얘가 뭐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번처럼 이렇게 레버리지를 갖다 쓰게 되다 보니까 청산가가 나오게 되면 청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옵션까지 생기게 되게 되거든요. 그럼 세력들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옵션으로 포지션을 짜놓고 선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기네 수익을 갖다 극대화하는 그러한 매매를 갖다 구사하기 때문에 점점점 난이도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현물 말고 선물로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옵션까지도 알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오는데 그 전에 부지런히 돈들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등락이 한 방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6조가 날라갔어요. 160만 명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430억을 갖다 잃어버려가지고 람보르기니 차에서 순위치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FTX보다도 이제 10배의 청산이 나오게 된 건데 이거는 정말로 아무리 봐도 바이낸스 책임인 것 같아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바이낸스가 다 빼버렸어 저. 성질 나가지고 어떻게 그냥 마음 같아서는 좀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갖다 쫙 만들어가지고 바이낸스를 갖다 그냥 다 그냥 해버리고 싶었는데 역량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그 지난 토요일 날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요걸 좀 제가 좀 준비해 봤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새로운 정보를 해석을 하시는 분이 물론 크래시 때 약간 100억 정도의 손실을 보였어요. 그리고 40억 정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약 30억 정도의 손실. 이번 하락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5억 정도의 손실. 그리고 20억 정도 회사는 15억. 약간 100억 자산가가 횡포가 되고 있는데 어떤 약 10억 정도 손실. 모든 회사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사이가 항상 유대력인데. 네, 아이고 잠깐 멈추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는 이분 얘기가 뭐냐면은 본인 아는 지인들만 하더라도 한 200억 정도가 청산이 됐다.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 회사 말고 저희 회사를 갖다 이제 모방을 해서 시그널을 갖다 주는 업체들이 좀 있었죠. 그런 업체들 올 초반에도 뭐 만트라 같은 경우 이제 갑자기 그냥 폭락 나올 때
그 해킹돼가지고 폭락 나올 때도 한 업체가 그때 이제 숏인데 롱을 주는 바람에 그 이용하셨던 분들 다 청산이 돼버렸었고 요번에도 이거 뭐 누가 녹화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그냥 대놓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바이셀 아카데미라고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그널 안 맞으면서 전부 다 청산이 돼서 거기 사업자분들도 지금 뭐 다른 일을 갖다 지금 또 찾고 계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동영상 어떻게 하면 재생이 될까요? 이게 이어서 뒤로 한번 갔다가 네 제가 중간에 괜히 끊었더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약간 3개월 정도를 해보다 하시는 분이 물론 중간에 연결을 못해서 그냥 지루하지만 다시 한번 더 보셔요. 그리고 40억 정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30억 정도 그리고 30억 정도의 카페를 운영하는 그래서 이번에 보도업체 중에서도 보수를 갖다 카피하고 또 그 자체로 운영하셨던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사가 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정도의 그렇게 있어요. 저 자신도 중국 주민들이 계시니까 해외에 회사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이 됐던 우리 한국에서 이분은 오해가 차고 걱정이 됐어요. 사실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우려한 걱정만으로 연락을 드렸죠. 지나가는 상황이 좋은 데는 이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괜찮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랬더니 각 메이저 고인의 정확한 시그널이 벌써 10시간 전에, 5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시그널이 나왔고 그걸로 그 룰을 빼고 제대로 거래하신 분들은 괜찮다. 오히려 수수료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른 정보가 아까 동영상에 나왔습니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솔라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이더리움, BNB 정보를 보여주셨어요. 저도 이제 이거에서 볼 줄 알기 때문에 이 S3 강력한 시그널, 아까 제가 로켓도 보여주셨는데 로켓을 제가 받지 못했는데 나한테 너무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벌써 수시간에 나왔다는 부분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의 논란이었습니다. 화학의 논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결심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의 내용이 이런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셀프로 하는 거예요. 셀프로 아직 공식 임명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셀프로 아메리카 차트의 글로벌 에스터가 되어야 왜? 제가 이제 글로벌에 좀 아는 어떤 친구들은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이번 폭락 사태에 이 정도의 정교하게 생활 시스템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홍보대사가 첫 활동하는 활동 무대가 12월 3일 진행됩니다. INS는 매년 약 500명의 원글 페이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올해는 이게 특이하게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에서 300명, 아시아적인 약 200명들이 물러옵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 섹션으로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고객들 NC원들이랑 하겠죠. 그래서 저한테 물을 겁니다. 너무 좋은 거 가지고 있어. 어떤 거 있어? 그래서 묻겠죠. 자연스럽게 그걸 대화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대화하는 데이터를 PPT로 좀 이렇게 정리되는 이유와 그리고 있을 이런데 이제 유명하게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3일에 카카오 안에 10월까지 기회를 주시면 공식 이메일로 좀 받고요. 예. 5월까지 공식 이메일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선정하는 홍보 활동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좀 전에 이제 발표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여러분들 코이니스 혹시 뉴스 들으시나요? 네. 네. 그 코이니스의
부대표님이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유스메타하고 코이니스하고는 협업을 갖다 했고 요번에 이제 그 코이니스 잠깐 말씀드리면은 다운로드가 150만 명이에요. 그리고 하루 30만 명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그런 매체인데 저희하고 미디어적인 부분을 갖다 같이 협업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4천 시대를 갖다 열고 있습니다. 4천 시대를 열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14.5%가 8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 약간의 재미만 좀 느끼고 있다. 근데 이번에 그 우리나라 대부분 금융 자산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자산이 뭘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있는데 주식은 4,000포인트로 날아가는데 별로 체감이 안 돼. 대부분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은 막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계속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은 자꾸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서 뭐 대책이 점점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증권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세금 확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권 쪽에서 해석하는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동산이 너무 이제 이게 한 번에 터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그 조치를 갖다 취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증권 쪽에서 해석하는 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진행하는 정책 자체가 그 확대 그 좀 더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갖다가 지금 펼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세수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로 좀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 쪽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제재 그 허가구역을 이렇게 묶어버렸는데 한 1,200만 명 정도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거래세나 그다음에 뭐 양도세나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이제 보유세를 갖다가 높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산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실 투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내 자산을 갖다 지킬 수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근로소득으로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갖다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도자료 나오는 거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4만 명인가 5만 명을 갖다가 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후년 되면은 맨날 듣는 얘기가 해고됐다. 해고됐다는 얘기밖에 못 듣게 되실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일자리가 지금 넘쳐나나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어. 근데 기존의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자꾸 명예퇴직하고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그분들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죠?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참고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일단은 그 아이들이 출생률이 굉장히 낮았죠. 우리나라는 그때보다도 지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 같은 경우는 그때랑 좀 비슷하게 저희도 굉장히 좀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버블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빵 터지고 나서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제 또 계속 같은 분 오셨을 것 같아요. 지루하실까봐 다 갈아엎어버리느라고 다 이제 없애버렸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냐면 대출도 이번에 규제를 통해 가지고 대출도 별로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거래하는데도 굉장히 뭐 일일이
뭐 신고하고 허가해야 되고 뭐 갭 투자도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등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 그렇게 되면은 내년 정도쯤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쯤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제2 코로나 오게 되면은 정말 크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예. 세력들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도 신고가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신고가에 있어요 지금요. 물론 이제 홍콩하고 항생 같은 경우 조금 다르긴 한데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다. 뭔 얘기냐면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떨어질 때 더 뼈 아프고 힘들어요. 지금 그 거품을 계속해서 지금 생산해내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다? AI하고 로봇 시대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노란봉투법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현대가 정말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너믹스 로봇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 로봇이 아주 끝내줘요. 보셨나요? 네, 그 영상도 다 걷어내가지고 없어요. 네, 그런 시대에 있는데 잠깐 이거 유튜브 이거 하면 될 거예요. 잠깐만요. 안 되네. 안 되네요. 네. 어쨌든 지금 AI하고 로봇 시대가 이제 앞으로 향후 한 2, 3년 급속도로 막 엄청나게 이제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일자리들이. 지금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이렇게 로봇이 지금 나오진 않지만 팔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로봇도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는 로봇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물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무인으로 돼버리면은 버스 운전하시는 분, 택시 운전하시는 분, 화물 운송하시는 분, 그리고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일자리가 싹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군인 같은 경우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군인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로봇으로 대체된다라는 거죠. 조종사들도 무인 로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그 예술 영역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겠느냐. 예술 쪽 같은 경우도 어때? 어지간한 드라마라기보다도 좀 그 옛날 광고 촬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생성형 AI로 그냥 뚜닥뚜닥 하면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좀만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는 시나리오 써달라고 해놓고 그걸로 이제 영화 만들어달라고 하면은 그냥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2030년까지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탈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수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기존의 교육들이 쓸데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우리나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의 대학 진학률이에요. 그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걔네들이 대학 4년 나오고 이걸로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해외 갔다 오고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한 8년에서 10년이 지나가 버려. 그러고 난 사회 진출했더니 어떻게 돼요? 네가 일할 자리는 별로 없어. 라는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냥 공부만 하다가 그냥 당연한 기존에 있는 이 프레임에 익숙해 있던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쭉 시간이 흘러갔는데 제가 2025년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력들이 그레이트 리셋 타임이 시작하는 첫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세력들이 전 세계를 갖다 그레이트 리셋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21세기에 전쟁이 웬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까지 번지냐면 나중에는 이번에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전쟁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터키까지 전쟁이 번지게 돼요. 여기저기 온통 전쟁이야. 그죠? 그렇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환경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질병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질서들이 생각들이 패러다임들이 싹 다 무너지는 시대가 2030년까지 온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제 얘기 들으면 자꾸 점점 더 우울해지죠. 네, 아주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네, 죄송해요. 근데 이게 팩트인데 어떻게 해? 네? 이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어차피 겪을 거 미리 알아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네. 근데 그런 거 알았어 하고 그것만 알고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로봇이 조립하고 자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 보면은 드론으로 전쟁하잖아요. 이게 네,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거 연관이 되는 건데 하여간에 나중에 하나의 이 세력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돈, 하나의 경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종교를 갖다 원해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통제 사회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야.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로봇이 조립하고 드론이 배송하고 AI가 판단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다. 네. 판사, 변호사 같은 경우들도 잘못하면 금방 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판사, 변호사도. 그죠? 그러면은 진짜 제 말대로 하면 뭐 할 일이 없어. 근데 어쨌든 그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는 방향은 그렇다. 속도는 좀 제가 얘기한 거가 속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사회가 가는 방향이 그쪽 방향이라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코드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갖다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블록체인이란 건 뭐예요?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중앙이 없어. 그래서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서로 간에 이제 코드로 연결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주어지는 거지. 블록체인 하면 반드시 토큰이랑 연결이 돼야 돼. 물론 퍼블릭하고 그다음에 제가 퍼블릭 아닌 거하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지금 뭐 코인 발행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으로 물류나 이런 것들 지금 전부 다 준비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것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같은 경우는 이런 토큰으로 보상되는 그러한 블록체인들을 갖다 많이 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블록체인 하면은 뭐예요?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가 이더리움이고. 근데 저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갖다가 블록체인으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샀다 팔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롱숏. 그걸로만 이해를 하고 계신데 얘네들 자체가 블록체인입니다. 각자가 지향하는 바가 있죠. 자, 어쨌든 미국에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자,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핵 미사일이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핵 잠수함. 그리고 또 죽음의 백조 같은 이런 하나의 막 2조 막 하는 2조에 해당하는 막 비행기 있잖아요. 이번에 이란 폭격한 그런 것들을 갖다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트코인을 갖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갖다 채택을 했느냐? 바로
지금 이제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전쟁이거든요. 자, 전 세계가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그 결제 시장이 뭐죠? 그게 결제망, 네, 스위프트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베이스가 뭐예요? 달러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의결을 해가지고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갖다가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루브라가 폭락하고 경제가 교통이 안 되는 거지. 걔네들이 결제가 원활하지가 못한 거지. 중국에서 가만 보니까 자기네들이 대만 치면은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다음에 뭐 인도하고 등등등 해서 브릭스 국가들. 우리는 따로 달러 말고 따로 우리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는 주로 금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본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갖다 내세워봤는데 위안화로 누가 별로 다른 애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금으로 그냥 해보자 라고 해서 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금 베이스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 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타중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왜냐면은 얘가 나중에는 AI하고 보안하고 인증하고 뭐 전자정부하고 방산기술하고 이런 쪽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렇게 그쪽 분야로 들어가게 되고 얘가 다시 또 이제 금융하고 게임하고 SNS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덴티티로 확장이 되거든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 부분에서 선점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적 전략 무기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이유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 금 같은 경우 지난달 강의할 때 요번 달 들어서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죠? 강의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3,000달러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 4,000달러, 4,37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000달러로 내려왔어요. 그냥 한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한 30% 이상이 40%가 막 올라가 버렸어. 여러분들 금들 많이 가지고 계셔요? 없으신 것 같아. 별로 공감하지는 않으셔. 그건 나랑 뭔 상관인데 그런 느낌. 어쨌든 이 금값 같은 경우도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서방 쪽 같은 경우는 달러 베이스다 보니까 얘가 스위프트망이 이제 11월 달에 얘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결국에는 디지털 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같은 브릭스의 그 후진국들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브릭스 쪽에는. 근데 두 개의 세력이 서로 패권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기는 건 누구다? 이쪽 달러 쪽일 것이다. 왜? 미국에도 금을 갖다가 많이 있으니까 금을 갖다 팔아버리면은 여기 얘네가 하려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또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지. 그건 세력들 마음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미국에서 100만 개를 매입하기 위해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매해마다 20만 개씩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국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20만 개 정도 좀 됐는데 지금 32만 개가 넘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연락도 못 받으셨어요? 아니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사태 터지면서 그 프린스 그룹인가 그거 딱 압류해가지고 12만 몇천 개를 딱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거라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한 방에 왕창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이제 여러 한 네 개의 주요 이제 그 제가 감독 기관이 있는데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OCC라고 해서 통화감독청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은행들의 가상자산 활동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도 사전 승인 없이 활동해도 된다.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파생상품 그런 거 만들면은 빨리빨리 승인해 줄게.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지금 코인 친화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전 세계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연기금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사고 있다라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제 강의는 적을 게 없어. 그냥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 아시겠죠? 네.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오늘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또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크게 안 바꿀게요. 자, 미국, 호주 같은 경우도 연금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 기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참 무책임한 기업이다라고까지 보도자료가 나온다라는 거죠. 완전히 판도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과연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 그러실까봐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만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그냥 막 너도 나도 그냥 비트코인을 갖다가 가져가다 보니까 채굴량보다도 더 많이 지금 매집이 되어 올해 보니까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채굴량보다도 6.7배나 많은 그런 수요처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28년까지 43만 개가 공급이 되고 32년까지 33만 개, 32년까지 33만 개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제 더 빨리 채굴이 되면은 좀 더 당겨질 수는 있긴 한 건데. 자, 이번에 사실 숏으로 엄청나게 돈 번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죠?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막내 아들은 크루즈를 샀다라고 하고, 뭐 하여간에 얘네들 네, 어쨌든 진심입니다. 코인 털어가는 데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민코인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채굴 사업도 진행하고, 매매도 직접 하더라. 완전히 그냥 아빠 찬스 쓰는 것 같아요. 아빠 찬스. 그 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빠 나 물려서 그러니까 그래 기다려봐. 그런 짤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일가에서 그 로스차일드 다음으로 아예 그냥 이 코인 쪽으로 그냥 꽉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시총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금이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5등인데 얘가 빠르게 얘를 갖다가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참 남았죠. 찍으시려고요? 찍으세요. 근데 이거 인터넷에 지금 다 나오는 내용인데. 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국가 보게 되면은 1등이 미국이에요. 그 전에 중국이었었잖아요. 중국이었어요. 옛날에는 한 5년 7년 전 얘기인데 초창기 때는 중국에서 채굴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좀 채굴하고 난 다음에 쫓아내버렸어. 채굴하지 말라고 쫓아내버렸어.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자기네들만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채택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다 특히나 미국에다가 토스를 해줘야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마치 옛날에 삼성 전략인 거지. 초반에는 어차피 채권 안 하고 있다가 돈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되면 얘네들이 자본으로 그냥 밀어 제끼는 거지. 그러니까는 전 세계 지금 1등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채굴 회사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채굴량도 많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가 중에서 보시면은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오니까 그거는 또 뒤에도 말씀드릴게요. 자. 단기 수익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오늘낸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가운데 4명은 노후 준비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20대 투자자는 3분의 1 이상이 유행이나 재미 추구 목적이라고 응답했지만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 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6월 30날 이제 KBS 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가상 자산에 투자를 갖다 하는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어제 막 여기 이 시간에도 막 여기 뭐 징기스칸을 갖다 개사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뭐 윤민호 대표님이. 네. 근데 정말 저희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사세요 파세요 시그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사세요 파세요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4.5%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가 이제 코인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1,600만 명 정도 좀 되신다고 해요. 몰랐는데 50대가 우리나라 인구가 40대 이상이 한 3,500만 명 정도 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들이 한 1,000만 명? 그 정도 좀 1,000만 명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주 어르신들 같은 경우들이 그 정도 좀 되는 것 같고 하여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나 혼자 트레이딩해도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 내가 해보니까 자꾸 수익이 자꾸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원래 좋은 거는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마케팅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얘기를 갖다 자꾸 하니까는 거기서 또 수입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그분이 매매를 하니까 또 그 레퍼럴 수익이 또 나한테 또 올라오고 그렇게 수익 구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다? 지금 여러분들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을 내셔야 돼. 내가 수익 못 내는 딴 사람한테 막 열심히 막 이걸 갖다가 소개를 해. 수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스스로가 알고 있거든.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얘기하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알렸어. 그럼 자 물은 몇 도씨에 끓어올려요?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100도가 돼가지고 정말 수익을 갖다가 엄청나게 벌고 계속해서 벌고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전달하는 거하고 내가 잘 못 벌고 있는데 이걸 전달하는 거하고 전달이 어떤 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물론 이 코인판에 보면은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맨날 그 마케팅 뭐 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창기 때 2017년도 때 고모님하고 같이 이 고모님이 이제 코인을 갖다가 야 이 블록체인을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2016년도에 제가 코인을 입문을 했습니다. 입문을 하면서 뭐 모르니까는 뭐 야 이거 스테이킹 하면은 이더리움 여기 사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계속해서 이자가 나온다. 뭐 한 달에 뭐 10몇 프로씩 18% 뭐 20, 30%씩 나온다고 해가지고 집어넣었죠.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좀밖에 안 집어넣고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많이 집어넣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얘네가 어떻게 돼요? 시스템 업데이트 한다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 한다고 가가지고 오질 않아 얘네들. 그러니까는 아니 전산까지 다 없어졌죠 당연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프로젝트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없어지잖아. 그러고 나서 다른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ICO였어요. ICO 해가지고 처음에 ICO를 들어갔는데 얘가 21만 원 집어넣은 게 5,500만 원이 됐어요. 21만 원. 이더리움 한 개 집어넣었는데 5,5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무슨 이런 세상이 있어? 해가지고서는 또 열심히 ICO를 갖다 했죠. 제가 이제 당연히 뭐 주식 쪽으로도 또 이제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좀 리딩 해드리는 분이 있었거든. 주식 카페 운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분들이 자기 머리 털라고 주식하면서 100% 자기 계좌에 100%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좀 신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이건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게 같이 또 이제 ICO 막 들어갔는데 코인 가격이 갑자기 그냥 박상기 법무 저희가 그냥 딱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그냥 후루룩 내려가고 이더리움 후루룩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갔던 프로젝트들 돈 모았을 때는 분명히 1,000억, 500억 막 이렇게 모았었는데 이 돈이 쓰려고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엉망이 되면서 ICO 같은 경우 전부 다 문제가 생겼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잠깐 이거 짧게 얘기만 할게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의 현혹이 돼요. 왜? 다른 건 모르고 돈은 까먹었고 복구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야 이걸 하면 될까 싶으면서도 이제는 이 길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폭탄 돌리기를 갖다가 막 이 폭탄 저 폭탄 이제 네 폭탄 내 폭탄 하면서 서로 막 폭탄을 주고받고 하는 거야. 그래 나만 잽싸게 빠져나오면 돼.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뭐 플러스 토큰, 워터콘 뭐 등등의 토큰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동물농장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무슨 P2P라고 해서 뭐 용 시리즈도 나오고 뭐 닭시리즈도 나오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있어. 하여간에 별의별 시리즈들이 다 있어. 요즘에 최근에 트렌드는 뭐냐면은 디파이 다오가 요즘에는 또 하나의 트렌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자, 여러분들 보셔요.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당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발표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돈의 원리가 그래요. 내 주머니에서 떠난 돈은 절대 내 돈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계좌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인 거지. 그리고 따져볼 때 수익 재원을 따져봐야 되는데 정말 그럴싸한 프로젝트 뭐 무슨 뭐 해외에 경마 뭐 그런 게 있고 뭐 제가 포카나 뭐 이런 카지노 그런 거 있고 이 코인들이 거기에 쓰이고 뭐 등등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보셨어요? 볼 수가 없어. 검증할 수도 없고. 밥은 먹어. 거기네들이 밥 주고 막 여행 보내줘가지고 가서 보는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저희 회사는 검증은 다 되잖아. 그죠? 아주 심플하잖아요. 저희는 세상에 이런 마케팅이 없어. 자, 저는 원래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그전에는 모바일 게임, 핸드폰 게임 있잖아요. 이 게임 회사에 있었어. 그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품을 갖다 만들 것인가,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가, 이 게임을 만들면은 얼마 정도 좀 매출이 나올 것인가, 그렇게 매출 나오기 위해서 어떤 광고 활동을 하고, 어떤 브랜딩을 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를 갖다 광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갖다 집행할 것인가, 그런 걸 갖다 예산을 갖다가 계획하고 짜고 예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예측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차트 쪽 그 알고리즘이 그대로 차트로 와가지고 얘도 계속해서 예측하고 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일을 하게 된 거지.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어쨌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게임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매출이 확실하게 발생만 되면은 얼마든지 거기 돈을 쓰고 싶어.
마케팅 담당자로서.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하면 그 결제 부분에 대해서 소개한 분한테 일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또 저희는 광고 홍보를 하는데 보통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의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직급자분들한테 교육을 해달라고, 더 알려달라고 교육 시스템이나 등등으로 해서 그 비용들을 갖다 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수익이 만약에 매출이 발생이 안 돼. 그러면 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개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소개 수수료도 안 나가고 직급자분들한테 나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 네. 네. 어차피 제가 회사 관계자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갖다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투자자가 1,600만 명이에요. 자, 어피트 빗썸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저는 빗썸은 별로 안 써. 어피트를 갖다 주로 써. 왜냐면은 글로벌 시간이 아침 9시예요. 그죠? 국제 표준 시간. 근데 빗썸은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간으로 해놔가지고 차트가 달라요. 차트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차트하고 빗썸 차트하고 달라 차트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피트만 써요 저는. 어쨌든 그 어피트가 여러분들 샀다 팔았다는 그 수수료 있잖아요. 네. 그 수수료를 갖다가 얘네들은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하려면 여러분들 그 매수 매도에다가 쭉 이렇게 이걸 갖다 금액별로 쫙 이걸 매수 매도를 다 채워줘야 되거든. 그걸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 유동성 공급한 일반 글로벌 회사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 유동성 공급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걔네들이 또 수수료를 갖다 가져가. 물론 어피트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유동성을 갖다가 어피트 수수료가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누가 가져간다? 어피트가 가져간다. 그 이익이 어피트가 1조가 넘는다. 자, 1조라고 하니까 감이 별로 안 오시잖아.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네이버하고 비슷하다. 카카오보다는 한 4배 정도, 3-4배 정도 좀 수익이 많이 난다.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어쨌든 그런 기업이 있어요. LG 계열사인데 배터리 쪽 관련해서 여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지. 네. 한마디로 뭐다? 국내 10대 안에 들어간다. 어피트가. 모르셨어요? 네. 왜 처음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직원 수는 별로 안 되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자, 어피트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또 그 전부터 저희들이 또 비트코인 샀다 팔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서 속된 말로 얘네들이 수수료를 떼는 똥을 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모은 똥이 16,748개를 갖다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네. 아니 왜들 놀라셔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 이런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세상에 사토시 지갑이 있어. 네. 사토시 지갑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중에서 뭐 7만 몇천 개, 9만 몇천 개 막 그런 것도 쭉 있어. 네. 이걸 갖다가 누가 암호를 갖다 푼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암호를 갖다 풀기 위해서는 좀 돈이 필요하니까는 그 컴퓨터랑 뭐 이런 거 돌려야 되니까 돈을 좀 투자해달라. 그러면은 뭐 1,000만 원당 비트코인 한 개를 갖다 주겠다. 라고 해서 또 돈을 모으는 사기업체가 있네. 지금. 네. 벌써 5년 전부터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해마다 올해 말이면 그걸 갖다가 보상해 주겠네 하면서 해마다 계속 연장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머리 좋아요. 그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네. 그럴싸하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1,000만 원 투자하면 비트코인을 하나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하잖아.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속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그렇지, 욕심 때문에. 네. 그 일반적인 걸 갖다 이야기해, 정상적인 걸 갖다가 우리
사업 굉장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사업하기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대답들은 못했어요. 네. 어렵다 싶다. 네. 쉬운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쉬우신 분은 제가 봐서는 좀 이만큼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어쨌든 본인이 수익을 갖다 많이 내면은 쉬우실 거고, 네. 본인이 수익을 잘 못 내면 어려울 수가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와서 시스템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그걸로 계속해서 배운 대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4시까지 가서 자, 네. 아니 빗썸도 땅 따먹지 않아. 아, 빗썸. 빗썸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빗썸은 그냥 제가 안 쓰는 데여가지고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748개의 이 느낌을 갖다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딱 가지고 왔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게 20만 개가 좀 넘어. 근데 이번에 12만 몇천 개 뺏어가지고 지금 33만 개 정도 좀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19만 개. 네. 영국이 한 6만 개, 우크라이나가 4만 개, 북한이 13,500개. 네. 이거 저기 뭐 해킹해가지고 다 바꾼 거. 네. 자, 금방 업비트 몇 개라고 했어요? 16,748개. 국가로 따지면 5등인 거예요.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양이. 네? 대한민국 몇 개 가지고 있냐고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는 없죠. 여기 순위 없잖아. 아니 조지아가 66개인데 여기 순위에도 안 들어있잖아 지금.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요. 우리나라. 물론 이제 탈세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뺏고 있는데, 압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량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엄청난 거죠. 안 망하겠어요. 그렇죠, 안 망하죠. 지금 이번에 네이버하고 합병까지 하는데 절대 안 망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업비트가 그 우리가 샀다 팔았다는 그 수수료로 이렇게 번 거다 이거를. 이 수수료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인 거예요. 자, 우리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 매매하시잖아요. 글로벌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들 바이낸스하고 OKX하고 빙엑스하고 등등으로 제휴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국내는 아니고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한 그 수수료, 업비트가 가져갔던 그 수수료를 저희 회사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일부를. 그리고 그 받은 수수료를 또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또 돌려드리고 있고. 이 비즈니스가 엄청나다라는 거지, 향후에. 그죠? 이 160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유저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리셔가지고 그분들이 사용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수수료가 업비트 받는 수수료가 여러분들한테 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는 법인들 같은 경우들도 계좌를 갖다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들을 잡으셔야 돼요. 해외 거래소 쓰는 법인들을 갖다 잡으시면은 법인들은 개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매매를 하겠죠. 거래를 하겠죠. 거기에가 답이 있습니다. 자, 업비트 같은 경우 법인 고객이 이제 100곳이 돌파됐다고 하는데, 자,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은 트레이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에 있고 블록체인 가속화되는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한 달 만에 금방금방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래량이요.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번에 전 세계 26조가 청산이 되면서 저희도 조금 데미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방향성은 이쪽 방향이다. 자, 로또 번호 미리 알면 어떻게 돼요? 로또를 사야지. 그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미리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지. 근데 왜 매매 안 하시나요? 아는데. 네, 매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매매를 갖다가 아는 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요.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막 프로 게이머 막
그 게임하는 거 갖다가 열심히 봐. 그리고서는 PC방 가서 써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돼.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전으로 이거 하는 거하고 이 손가락이 이게 말을 안 들어. 마음만 막 바쁘고. 그런 것처럼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머리로 습득을 했으면은 이걸 계속해서 실전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걸 갖다 매일마다 반복을 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심리 매매에 임한 나의 심리를 갖다 보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게 돼. 평상시에 모르던 나의 모습을 보게 돼. 시드가 더 늘어나? 그러면 그게 더 리얼하게 더 느껴져요. 배수 레버리지가 늘어나? 네. 완전히 느끼게 됩니다. 네. 이거 뭐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벌벌 떨고 있고, 네. 그런 것 여러 가지 갖다 경험을 하셔야 돼. 자 이미 여기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요즘에 스피치 하시는 분들 들어보게 되면은 뭐 한 달이나 1년이나 뭐 이런 기간이 별로 중요치가 않아 보면은. 네. 뭐 오늘 오신 분이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매매가 이게 그 타고난 감각의 영역이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계셔요. 차트는 고모님하고 저 중에서 누가 더 잘 볼까요? 네, 별로 인정을 안 하시죠. 네, 제가 좀 더 잘 봅니다. 근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볼까요? 네, 저희 의장님이 매매가 아주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더 옛날부터 매매를 더 잘하셨어요. 제가 지지의 정은 딱 알려드리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아주 저보다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하셔요 매매를.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 간혹 가다가. 근데 어쨌든 계속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EX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코인 개수를 늘릴 뿐인데 시대가 가격을 폭발시켜준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가진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잠깐 5분 쉬고 네. 다음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겠습니다.